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요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기자입니다. 네, 저희 스타 채널 디 오리지널 오늘은 주간 트롯 코너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다양한 변화를 줘보다가 이번에는 이제 저희 온라인 팀에 있는 정소영 기자와 함께 협업을 마치게 됐고 정소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팀에서 다양한 영역을 다 소화하고 있지만 특히 저는 이제 사회부 팀장으로서 사회부 기사를 잘 써가지고 우리 팀을 좀 빼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으나 온라인 팀장님 놔두지 않으시는 바람에 아직 빼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아주 재원이고 이번에 좀 주제가 트롯이긴 한데 이게 뭐 그냥 트롯이 아닌 그러니까 연예인 영역 트롯 가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내밀한 사회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정승 기자 잘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영탁 관련된 건을 몇 번 다루면서 네. 중요한 건 좀 우선은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니 그쵸. 네.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서 예천영도 측에서 봐라, 저쪽에서 주장한 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150억을 요구하고 구술하라고 했고 이런 예천영도 주장이 맞다라는 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의 결정을 봤을 때는 입증됐다라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이유가 또 있을까요? 경찰 수사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왔기 불송치니까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셔야 될 게 이게 제가 이제 인턴 기자들이나 수석 기자들 들어오면 이제 사회팀장이니까 교육하라고 하면 늘 하는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사건이 만들어져서 판결까지 가느냐인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제 예전에는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영역을 경찰이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서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이 이제 그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이 기소라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죠. 물론 이제 1심에서 형을 다 받아들이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은 이제 경찰 수사 1단계가 끝난 상황인데 네. 예전 같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거는 혐의가 있다 싶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이거는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없어 보인다 싶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경찰한테도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송치를 안 해버리죠. 그냥 불송치 결정 다시 말해서 경찰의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탁 측에서 예천양도를 상대로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 네. 무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예전에는 뭔가 수사를 하면 경찰의 판단 한번 받아보고 검찰에서 또 한번 판단 한번 받아볼 수 있는데 그쵸. 네. 이렇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결정을 검찰만 하니까 이거 문제돼가지고 경찰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건데 그래도 뭔가 나는 검찰에서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 네.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수사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수사 심의를 신청하면 이제 경찰청 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고 이의 신청은 과거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는 불기소로 결정이 났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이 사건을 그대로 검찰로 가져가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영탁 측에서는 수사 심의 신청은 물론이고 이의 신청까지 다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지금 예천양도는 이제 불송치 결정 나온 걸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탁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혐의가 명예훼손과 공갈미수였는데 네. 경찰에서도 강요미수로 이 사건을 보긴 했다. 본인들이 이제 그 고소한 사안이 공갈미수이기 때문에 공갈미수 네. 입증 안 됐을 뿐이지 강요미수는 입증이 됐고 이거는 좀 법리 오해가 있지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좀 애매한 게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이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는 네네. 공무원이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게 또 하는 문제는 명예훼손이 돼도 네. 그 명예훼손에 의도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들어서 용어를 아실 텐데 명예훼손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네. 일단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있고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죠. 그게 문제가 진짜 커요. 사실 기자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당하지 않나요? 팩트만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일지라도 네, 맞아요. 명예가 훼손되면 우리가 네.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앤다 만다 지난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다시 유지가 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A 씨가 B 씨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건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은 됐어. 근데 네. 알고 봤더니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야. 아. 그럼 처벌을 안 받을까요?
거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허위 사실이었어. 네. 그럼 처벌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제 고소를 뭘로 하는지 봐야 된다. 음. 저 사람이 뭔가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음.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할 것인지 음. 사실적시로 할 것인지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명예훼손 성립되면 그 처벌은 받고 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형량이 더 세지는 거죠. 아 어쨌든 명예훼손 자체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 자체가 말씀이신 중요한 거죠? 거지. 아.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는 그 다음 단계에서 명예훼손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허위 사실 적시를 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차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명예훼손 할 때 뭐 뭘로 고소하는지 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주장일 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지금 이제 예천양도에서는 허위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판단은 사실은 네.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판결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네. 형사소송이라는 거예요. 형사. 만약에 네. 명예훼손으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을 경우에도 이번에는 영탁 측이 100대 0으로 진 거죠. 형사소송은 기소가 되거나 말거나 100대 0의 판결인데 민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민사는 소위 말해서 49대 51의 싸움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책임이 있으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물론 그 액수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민사로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인데 형사에서는 최소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뭐 공갈미치도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첫 단계를 거쳤을 뿐이고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의 판단도 받아봐야 될 것이고 검찰에서도 만약에 불기소 판단이 나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영탁 측에서 할 수 있는 물론 그 다음에도 뭐 검찰도 항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검찰 판단까지 나온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상황이 굳어진다고 봐야 되지만 그거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느냐는 약간 다른 영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예천양도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았어요. 네. 1월 19일 날 네. 예천양도가 이제 영탁 측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죠. 무고랑 사기 뭐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만큼이나 또 어려운 부분이 무고예요. 아 그런가요? 무고도 예.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 무고도 기소되기 쉽지 않고 기소돼도 무고는 기소돼 가지고 네. 혐의가 입증되면 형량이 세요. 대신 무고도 역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네.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예. 거기서 무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피해를 주장했던 분의 피해가 네. 사실로 아닌 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고가 입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뭐 우리나라 꽃뱀 사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천양도도 명예훼손만큼이나 어려운 무고로 또 형사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만약에 이 건이 또 이번처럼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또 예천양도는 본인들이 과연 우리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으니까 우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네.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좀 경찰 1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천양도가 이제 고소한 건도 이제 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결과도 봐야겠지만 그 결과에서 만약에 예천양도가 고소한 게 또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또 그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영탁이 무조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렇게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이의 신청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갈 테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도 검찰 판단을 받을 거고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양쪽이 고소한 사건이 전부 다 검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재판을 가야 될 테고 재판 가면 1심, 2심, 대법원 너무 이게 뭐 복잡하시겠는데요? 짧게 봐도 한 3년은 걸려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형사와 민사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거 아주 비슷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판결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영화 김광석 관련해가지고 음.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예순 씨가 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 네. 이 소송에서 이미 민사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1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뭐 이상호 기자 잘못한 거예요. 네. 민사에서는 졌죠. 네. 근데 형사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확정됐어요.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형사와 그래요? 민사의 차이 100대 0의 싸움인 형사와 음. 51대 49의 싸움인 민사의 차이점인데 네. 여기서 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고 법원에서 허위사실을 인정했어요. 네. 그럼 허위사실이 있었고 음.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데 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느냐. 음. 형법이랑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네. 첫 번째 허위사실, 두 번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인식. 그리고 세 번째
비방할 목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다 입증이 되는데 이 경우에서 허위 사실인 건 인정이 됐지만 네.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네. 민사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잘못한 건데 음. 형사에서는 아닌 게 됐어요. 고의성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 이 사례 말고도 전에 이제 그 WS501에 어. 김현중 씨가 이제 전 네. 여자친구랑 분쟁을 겪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민사랑 형사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형사에서 이런 부분이 입증되는 게 쉽지 않아요. 민사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돼가지고 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형사는 이게 100대 0이기 때문에 100이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걸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 네. 오제이 심슨 사건이에요. 그 어떤 오래된 건가요? 1994년도 사건인데 네네. 그 오제이 심슨은 되게 뭐 배우로도 유명했고 풋볼 음. 선수 출신으로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전처랑 그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무죄가 나온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네네. 전 세계 재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도 민사에서는 오제이 심슨이 졌어요. 형사에서만 이렇게 된 그렇죠. 형사가 그 1대 100의 싸움, 그러니까 100%가 돼야지만 유죄가 되는 형사랑 49대 51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면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민사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민사로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고 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예천양조도 똑같이 이제 형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영탁이 정말 뭐 150억을 요구하고 뭐 예천양조가 주장했던 부분들 뭐 구술 요구 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런 예천양조의 주장과 영탁의 주장 중에 어느 게 맞는지가 지금 경찰 수사로 확실히 입증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예요. 물론 경찰 수사에서는 명예훼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갈 미수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경찰 수사의 결론이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뭐 저희도 믿고 따라가겠지만 네. 그건 경찰 수사의 결과일 뿐이고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다뤄질지 여부는 또 봐야 되는 거고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100% 기단이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보면 저희가 영탁 시단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사실은 영탁 막걸리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 상표권 관련된 분쟁이거든요. 이것도 소송을 가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네. 이것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네네. 150억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범죄행위일지,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 양쪽은 네네. 한쪽은 150억 요구했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협상 과정에서는 1,000억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100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양쪽이 이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가지고 보고, 네.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계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천장조를 위해서도 영탁을 위해서도 그냥 이렇게 몇 년씩 소송 끌고 갈 필요가 서로에게 있을지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잘 양쪽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잘 마무리 지으면 뭐 그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가수 활동을 해야 되는 영탁에게도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뭔가가 좀 판가름이 난 시점이 아닌 이제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길에 첫 걸음을 막 뛰었을 뿐이고 이제 두 번째 걸음도 봐야 되고 네. 우리는 볼 일이 너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영탁이 맞다, 영탁이 틀렸다를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영탁 팬분들도 아직은 뭐 놀라거나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저희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영탁 건은 계속 뭐 이런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가 나올 때마다 네. 좀 저희가 딱딱 짚어가지고 저희가 뭐 맞다 그러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뉴스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